안녕하십니까. 핀테크 행동제모 김영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반대되는 걸 봤었잖아요. 모멘텀이든 달력 효과든 과거의 것들 가지고도 여전히 투자 전략을 세워서 돈 벌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투자 전략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미 모든 것은 가격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서 짱구를 굴려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투자 아이디어들, 그런 얘기들은 다 가격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시장에서 나는 최소값이다. 다들 나보단 똑똑하다 하는 걸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책 보면 다들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시장 참가자들은 다들 겸손해야 된다. 오만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게 맞는 말입니다. 나는 시장의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하는 게 경제학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죠? 다들 합리적으로 계산하면은 모든 게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근데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 예, 모멘텀 트레이딩 같은 거 반영할 줄 알았더니, 다들 똑똑해가지고 할 줄 알았더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안 돼 있더라. 예, 희망이 보이죠. 그죠? 예, 행동제모는 그렇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일면 생각해 보시면은.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어서 이 약형을 이어서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공개된 모든 정보들, 그죠? 공개된 모든 정보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그러므로 공개된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아무리 굴려봤자 돈 벌긴 틀렸다 하는 겁니다. 대단히 우울하죠. 또 그러나 돈 벌 수 있더라 하는 걸 보여주는 게 행동 제모가 됩니다. 뭘까요? 가장 공개된 정보, 너도 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 만천하에 드러난 공개된 정보가 뭘까요? 회사의 특성들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특성 효과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회사의 특성, 캐릭터리스틱 이펙트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이게 뭐냐 하면은 공개된 정보들이 뭐냐, 가격에 반영돼 있다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공개된 정보들이 뭘까라고 딱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선 막 그 회계 시간에 배운 거, 회계 원리 시간에 배운 많은 복잡한 것들부터 떠올립니다. 무슨 뭐 재고가 어떻게 되고, 무슨 뭐 감가상각이 어떻게 되고, 이연법인세대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복잡한, 그러나 공개된 그런 실적, 그죠? 그런 것들부터 생각하다가 막 머릿속에 꼬입니다. 회계를 먼저 공부를 하는 건 좋긴 한데, 안 좋은 점이 이거죠. 여기서 막 꼬여버리면서 이 뭔 소리인지 헷갈려 버립니다. 회사의 특성 효과라는 게 뭐냐, 공개된 정보가 뭐냐 했을 때 너무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회계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회사의 사이즈,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죠? 시가총액 얼마냐, 니네 규모가 얼마나 되는 회사야, 뭐 나는 10억짜리 회사야, 나는 10조짜리 회사야, 뭐 이게 확 다르잖아요. 그죠? 그 눈에 보이는 거, 공개된 정보란 겁니다. 또 다른 건 또 뭐 있어요? 회사의 특성, 눈에 딱 보이는 거, PBR 들어보셨나요? PBR, 예, Price to Book Ratio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얼만큼 성장주냐 가치주냐, 그죠? PBR이 높으면 성장주, 낮으면 가치주 그러잖아요. 이 가치주의 정도, 성장주의 정도, 이걸 일직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죠. PBR 놓으면은, 그죠? 그것도 만천하에 공개된, 눈에 딱 보이는 정보예요. 그죠? 이거는 사이즈, 아까 얘기했을 때는 시가총액이었죠. 시가총액을, 똑같은 시가총액인데 이걸 나눴어요. 뭘로 나눴느냐? 장부가액, 뭐라 그러죠? 자본, 총자본으로 나눴어요. 그죠? 주주들이 역사적으로 얼만큼 돈을 투자했는가, 역사적인 투자 액수, 그리고 이익 잉여금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역사적인 기록을 분모로 놓고, 분자는 아까 사이즈랑 똑같은 시가총액입니다. 이게 PBR의 개념이 뭡니까? 그러면은 주주들이 옛날에 얼만큼 박았는가, 1달러 박은 거 당, 그죠? 투자한 거 당, 지금 시장에서 몇 달러로 쳐주는지, 그죠? 그거를 계산해낸, 알려주는 겁니다.
옛날에 1달러 박았는데 지금 10달러로 쳐줘요. PBR이 10배, 10배, 막 5배, 막 이러면 좋겠죠. 그죠? 반면에 내가 1달러를 박았는데, 주주가 1달러를 박았는데, 지금 시장에서 0.5달러 밖에 안 쳐줘요. 내가 왜 돈을 박았을까? 후회되죠? 이렇게 후회되는 주식, 그죠?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다. 아무도 안 쳐준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거를 우리는 가치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PBR 이거가 한 5배, 뭐 1 이상 막 올라가고 되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를 성장, 네, 알겠다고 저희 시리가 대답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얼만큼 쳐주는가, 높게 쳐주는 정도, 그게 성장성이 높으면은, 그죠? 현금 흐름의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와, 장래성이 좋아. 그래서 1달러 박은 거 대비 5배, 6배 막 쳐주는 거예요. 성장주라 그럽니다. PBR, 그게 되겠고, 회사 특성, 그렇게 해가지고 2가지를 대표적으로 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창의력에 달렸을 뿐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뭘 더 또 얘기할 수도 있어, 나중에. 근데, 일단 간에 죄송합니다. 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거는 요 2가지, 그 사이즈하고 북투마켓이라고 하는데 PBR의 역수를 가지고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거거든요. 이걸 눈에 딱 보이는 걸 갖고서 그걸 기준으로 줄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돈 벌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자, 하나씩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회사 특성 효과, CAPM 있었잖아요. 아까 그 말씀 나눴던 CAPM이 맞다고 가정하고 어썸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중강형 EMH를 부정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공통적인 질문은 공식적인 정보, 즉 예를 들면 회사들의 특징이 미래의 이상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상 수익률이 뭐냐면 CAPM으로 설명이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 마켓 베타가 얼만큼 되고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 얼마였고 국고채 수익률이 얼마면은 기대되는, CAPM으로 기대되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계산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3개만 있으면. 기대되는 수익률을 넘어서서 뭔가 초과되는 이상 수익률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2가지, 사이즈 효과, 가치주 효과 그랬고, 시가총액이 사이즈인데 이거는 주당 가격 곱하기 발행 주식 수가 되겠습니다. 사이즈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거 사이즈 전략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축합니까? 이게 사이즈 기반으로 해서 퀀트 투자 전략을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예요. 퀀트 투자 전략 하시면은요, 사실 여러분이 기존에 그 가치 산정 혹은 이제 재무 관리 때 배웠던 그런 가치 산정, 가치 추정 방식하고 그런 걸로 투자하는 거하고 좀 어프로치 내지는 이제 접근법이 다릅니다. 전에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쪽에서 배웠던 거는 어느 회사 하나를 딱 찍어요. 딱 찍어서 그 회사에 이 앞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이 얼마가 될까?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할인율로 쭉 할인해가지고 다 합쳐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내재 가치가 된다고 우리가 추정을 한 겁니다. 계산해낸 거예요. 그죠? 그 한 종목만 가지고서 그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됐어요. 우리가 이 회사가 삼성전자 같으면은 그 회사 하나만 공부를 막 하면서 반도체가 얼마나 팔릴지, 부서가 그 셀폰 내지는 갤럭시 디비전은 얼만큼 유닛 몇 개가 팔리게 될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털어서 그 회사를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해가지고 이런 캐시플로우 같은 거를 다 산정해내고 막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회사 하나만 해도 힘들어요. 그죠? 정말 한 학기 내내 우리 학교에 그 학부생들 고생을 합니다. 그런 거 그 가치 산정한다고 회사 하나 잡고 퀀트 투자 전략은요,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말았든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나와 있는 2,300개 종목을 어떠한 기준 하나 가지고서 쫙 줄 세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줄 세워서 그 기준 높은 거 어떻게 하고 낮은 거 반대로 포지션 잡아서 트레이딩 한다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즈라고 그랬죠. 사이즈 왼쪽에 있는데 회사 시가총액 기준으로 줄을 쫙 세워요. 작은 놈부터 큰 놈까지 쫙 줄을 세워요. 일렬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절반 뚝 잘라요. 그래서 작은 놈을 갖다가 스몰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수천 종목을 여기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빅
요거는 대형주라 해가지고 대형주 수천 종목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미국 시장과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다 이런 빅스몰로 줄 세워가지고 쫙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줄 세우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줄 세우기. 진짜 쉽죠. 그 회사의 CEO가 어떻게 미쳐 돌아갔든 아니면 진짜 천재가 들어왔든 이순신 같은 CEO가 있든 말든 안 쳐다봅니다. 그냥 사이즈가 크냐 작냐, 예, 눈에 딱 보이는 그 적나라한 사이즈, 그걸 가지고서 그냥 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파마 프렌치 교수님들이 이걸 논문을 전개를 하면서 이렇게 셋업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사이즈 전략과 그 다음에는 밸류 전략, 이거 BM 가치주 정도라고 했는데 BMW 아닙니다. 북 투 마켓 레이시오라 그래요. 이게 PBR,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의 역수입니다. 역수. 예. 그래가지고 가치주 정도, 이게 북 투 마켓 비율이 높은 놈은 PB 레이시오가 낮은 놈들, PBR이 낮은 놈들이에요. PBR 낮은 놈들 뭐라고요? 가치주라 그랬죠. 코카콜라나 포스코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북투 마켓 레이시오가 낮은 놈들은 뭐냐면 PB 레이시오가 높은 놈들이에요. 즉 이거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그래서 이거는 성장주 대 가치주로 쫙 요거 기준으로 줄 세워버려요. 그래가지고 물론 먼저 이제 이렇게 사이즈로 줄 세운 다음에 반뚝 잘라서 그 스몰 회사들 안에서 줄을 쫙 세우고, 그 다음에는 빅 회사들 대형주 안에서 또 줄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소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가치주의 정도로 해서 가장 가치주인 거 30%, 100%부터 70%까지 이거 레인지입니다. 요거 여기서 뚝 잘라요. 그러고 요 바닥에 가가지고 요게 가장 북투마켓 레이시오가 낮은 30%일, 그죠? 30분위 수. 요 쫙 똥 잘라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로우, 요쪽은 하이 북투마켓, 로우 북투마켓. 그 다음에 미디엄이죠? 미디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40%씩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6개 덩어리의 포트폴리오들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6덩어리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주식이 3,000주식이라 그러면은, 6, 5, 30이니까 3,000개, 미국의 3,000개 정도라 그러면 각각의 500개 정도가 되는 주식이겠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400개라 그러면은 6으로 나누면은 6, 4, 24니까 400개씩이 되겠죠. 그죠? 3, 400개씩이 되겠는데,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이즈 전략의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사이즈 전략의 포트폴리오는 뭐냐? 스몰, 마이너스 빅입니다. SMB라고 나와있죠. SMB. 스몰 마이너스 빅. 마이너스, 입니다. 마이너스란 건 뭔가를 뺐다는 얘기죠. 빅을 뺐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 대형주가 꼬라박을 것 같다는 뜻이에요. 내지는 선방을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공매도 친다는 겁니다. 먼저 대형주를 공매도 치면서, 공매도 치면은 현금이 들어옵니다. 먼저 그날 당일로 현금 가지죠. 그 현금 갖고 다른 뻘짓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 소형주들 400종목을 다 사라고요. 대형주 400종목, 아니 400 아니구나, 이 수천 종목을, 그죠? 2200개에서 절반 딱 잘랐으면 1000종목 정도 되겠죠. 그거를 갖다가 공매도 친 다음에, 가능해요? 라고 묻지 마세요. 일단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헤지 펀드라 그러면은 컴퓨터로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다 된다고 치는 거예요. 예. 한 종목 갖고 바이 앤 셀 하는 우리 개미 순에서 얘기가 아닙니다. 퀀트 투자한다는 거는 그런 선의 얘기가 아니에요. 수천 종목, 수백 종목을 한꺼번에 공매도 치고 한꺼번에 산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공매도 치는 게 숏, 그 다음에 사는 거 롱. 그래가지고 롱숏 스트래터지가 되는 겁니다. 롱숏 포트폴리오. 그래서 빅스탁을 먼저 수천 종목을 숏셀링 한다. 공매도 친다. 이 공매도에 대한 디테일은 나중에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수업 시간, 한두 시간 집중적으로 할애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매도 쳐서 나온 현금 갖고 소형주를 산다. 그죠? 그래서 포지션을 가져간다. 얼만큼? 1년 정도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리밸런싱을 또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 다 그 포지션 정리하고 새로 또 줄 세워가지고 또 롱숏 포지션 잡고 또 1년 기다리든 뭐 몇 달 기다리든 해가지고 또 롱숏 포지션 또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포지션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가면서 이 투자 전략을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사이즈 전략. 그래가지고 스몰 마이너스 빅으로 간다 하는 거고요. 롱숏.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이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돈이 많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공매도에서 나온 돈으로 그 캐시 갖고서 롱 포지션 갖고 가기 때문에 이걸 셀프 파이낸싱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트폴리오 구축하는데 외부에서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뜬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어디는 예금서 갖다 가지고 그냥 일단 탁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그냥 포트폴리오 자체가 셀프 파이낸싱, 돈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냥 현금이 그 자리에서 생기고 그걸 갖고서 다시 롱 포지션 잡고 이런 식이 된다. 셀프 파이낸싱 포트폴리오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몰 마이너스 빅을 얘기를 했는데, 파마인 프렌치 이 양반들이 이제 구축한 방법은 뭐냐면, 셋업한 방법은 뭐냐면은 좋아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스몰 마이너스 빅은 마이너스 빅인데, 그죠? 스몰 포트폴리오를 요 세 덩어리가 있잖아요. 스몰에 하나, 둘, 세 개. 얘네들의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스몰 하이, 스몰 미디엄, 스몰 로우. 그죠? 요 포트폴리오들 수백 개씩의 평균 수익률이 나오겠죠. 같이 뭐라 그러죠? 그 밸류웨이티드 하여튼 포트폴리오 가중평균이 되겠죠. 요 가중평균, 가중평균. 요 세 개 가중평균 리턴이 있을 거예요. 그 수백 종목들에 걸쳐서. 그 가중평균들 세 개를 갖고서 단순 평균 해버립니다. 3분의 1.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이 양반들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대개는 뭐 사이즈 이펙트를 뭐 어떻게 뭐 다른 바이어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축을 한 거고, 더 들어가면은 박사과정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빅도 스몰 마이너스 빅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세 덩어리로 나눠지잖아요. 각각이 가중평균, 포트폴리오 내부의 가중평균 리턴이 있겠죠. 그 수백 종목들에 걸친 가중평균 수익률, 그것들 세 개를 단순 평균을 해버립니다. 단순 평균합니다. 여기도 단순 평균. 그러면 요 앞에 거가 스몰 포트폴리오의 리턴이 되고 뒤에 거가 빅 포트폴리오 리턴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스몰 마이너스 빅의 리턴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사이즈 기준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어떻게 선방했을까요? 꼬라박았을까요? 역사적으로 뒤돌아보고서 옛날 거부터 시작해서 쫙 그거를 오늘날까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는 걸 우리는 백테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테스팅. 이런 포트폴리오 스트래터지 우리가 구축했죠. 얘네가 어떻게 선방했을까? 꼬라박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하고 뉴욕 대학의 이제 교수님들이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요걸 테스팅한 거를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192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네가 2012년까지 12년 말까지 이때 시작했으면은 몇 퍼센트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때로는 돈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사이즈 전략을 하면은 때로는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올라가더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캐팸의 마켓 리스크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마켓이 전체가 뭐라 그러죠? 매크로 내지는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꼬라박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너무 좋거나 이미 캐팸의 그 마켓 리스크 있죠? 거시적인 거 다 컨트롤 내지는 다 통제해 주고 나서 캐팸을 넘어서서 매크로 팩터를 넘어서서 초과되는 수익률, 초과되는 손실률입니다. 초과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거시적인 거, 시장 전체적인 거에 대한 그런 그 변수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별개로 얘네들이 소형주가 대형주를 선방하는 정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형주를 사고 대형주를 공매도 쳤으면은 이런 식으로 돈을 벌거나 잃었거나 했겠구나. 그리고 요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은 한 580% 내지는 뭐 600% 정도의 수익률이 가능했구나. 6배 돈을 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이즈 스트래터지가 뭐라 그러죠? 이 서브 피어리어드 내지는 요 기간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돈을 버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사이즈 이펙트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우리가 여기 6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또 따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0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도 있었고,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0%, 그죠? 내려가도 완전 내려가진 않더라. 여기 양수 쪽에서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하는 걸 볼 수 있고, 좀 올라갔더라. 그래도 요즘 그런 거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그렇고요. 밸류, 그 말이 나온 김에 가치주 전략, 포트폴리오 구축은 어떻게 하나요? 이건 가치주라는 개념은 조금 있다가 다음 비디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